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부키 출판, 스콧 벨스키, 그레첸 루빈, 마크 맥기니스, 세스 고딘의 17인 지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인가? 바쁘게 살기를 멈추고 최고의 삶을 시작하라 라는 부제가 달려있고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곡지를 낭독합니다. 고독할 권리를 놓치지 마라. 리오 바바우타. 리오 바바우타는 단순한 생활을 주제로 활동하는 블로거이자 작가이다. 미니멀리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함이 너의 모든 것을 바꾼다. 파워 오브 레스, 손쉽게 인생 살기 등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다. 1845년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고독을 찾기 위해 월든 호수 근처 숲으로 향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 그는 19세기 도시 생활의 모든 사건과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내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즉, 오직 삶의 알짜배기들만을 바라보며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지 알고자 했다. 그리하여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느끼고 싶었다. 말하자면 소로는 숲의 고독이 삶에 관해 전해주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숲으로 갔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고독을 찾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고독이 주는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오롯이 집중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으며 고요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20분에서 1시간만이라도 고독을 위한 시간을 비워두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온다. 이 시간, 고요한 평온 속에서 우리 마음은 나무 위의 원숭이처럼 활기가 넘치게 된다. 마음의 고요가 찾아오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고 매일의 업무와 인터넷 생활의 불협화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창조적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일 수가 있다. 지금 당장 고독을 위한 첫 시간대를 설정해서 일상적인 루틴으로 만들어라.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이른 아침이다. 아이들은 자고 있고 모든 것이 고요하다. 나는 이 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내곤 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는 정해놓은 계획을 방해할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른 아침이 여의치 않다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라. 회사에서 일할 때 나는 30분에서 1시간 먼저 도착해서 사무실이 분주해지기 전에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곤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루 첫머리에 고독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가 바빠져서 고독의 방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방해물과 요청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고독 시간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사무실을 벗어나 커피숍이나 도서관, 공원 등 가능한 한 조용하게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좋다. 게다가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상적이다. 올빼미족들에게 좋은 방법은 밤 시간대에 딴짓을 할 수 없는 공간을 마련해 고독을 찾는 것이다. 밤에 일이 잘 되는 성향이라면 해가 진 후 혼자 일하는 시간대를 계획해 고독 시간을 마련해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고독을 불편하게 여긴다. 고독은 아무런 개입 없이 홀로 자신과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 고독의 두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규칙적으로도 고독 시간을 갖게 되면 자신과의 대면을 좀 더 편안히 받아들이게 된다. 고독을 연습하는 놀라운 방법 한 가지는 하루에 한 번
소박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명상은 구태여 신비스럽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적어도 몇 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명상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아침에 눈을 뜬 직후이다. 일어나서 물을 마신 다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5 내지 10분, 길게는 20분까지 명상하라. 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우선 조용한 장소를 찾아 앉는다. 몸을 바로 하고 눈은 뜨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코로 호흡한다. 명상 초기에는 자기 자세와 몸을 의식하고 호흡에 집중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한다.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의식하고 그 사실을 감지하되 떠오르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 항상 신경을 호흡으로 되돌려 집중한다. 이 순서대로 최소 5분 이상 지속한다. 그냥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른 의미는 없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앉아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그저 앉아있는 연습을 할 뿐이다. 명상을 하면서 혼자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명상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갈수록 익숙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고독이 편해질 것이다. 또한 떠오르는 생각을 주시하면서도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중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터득한다. 즉,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감지해도 그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신경을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돌려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으로 사실 이게 삶의 전부일 수도 있다. 자제력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에린 루니 돌랜드. 집안과 사무실 정리에 관한 기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편집장이자 일주일 혁명의 저자, 작가, 생산성 컨설턴트, 강연자로 활동하는 그녀는 지필과 단순한 삶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열정을 쏟고 있다. 80권 이상의 로맨스 소설을 쓴 작가 리 마이클스는 이렇게 말했다.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려 글을 쓰겠다는 건 공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작품을 생산하는 여건이 이상적인 경우는 드물며 모든 것에 완벽해지길 기다리다가는 10중8구 일이 지연되기 일쑤이다. 아무리 뛰어난 작품을 생산해내는 유명한 창작자라고 해도 그들 중 대부분은 생계와 창작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후원자가 없다. 뮤지션들은 낮에 따로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시인은 교수를 겸하며 장편 영화 제작자는 부업으로 광고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좋든 싫든 끊임없이 이 일 저 일을 오가면서 집중력을 빼앗는 장애물과 싸우는 와중에 혼돈 속에서 창조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창작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산만함은 텔레비전, 미처 끝내지 못한 잡일, SNS, 이메일, 동료와의 잡담, 불안함, 자기의심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모든 방해 요소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뉴욕주 외곽에 위치한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인 야도 스튜디오는 분명 수백 명의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산만함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해왔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가정과 직장을 내팽개치고 예술가의 피난처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무책임한 행위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고요함과 시간 속에서 자칫하면 불안감과 자기의심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간과할 수 없다. 1970년대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부정적인 산만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산만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아냈다. 말하자면 좋은 산만함으로 나쁜 산만함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스탠퍼드 연구에서 아이들은 마시멜로 1개를 지금 당장 먹든가 2, 3분 기다린 후에 2개를 먹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장의 만족감을 이루는 데 성공한 아이들은 긍정적 산만함의 기술을 사용했다. 어떤 아이는 노래를 불렀고 어떤 아이는 테이블을 발로 찼다. 마시멜로 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했던 것이다. 긍정적 산만함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단지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내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타이머를 설정해두고 일부러 시간에 쫓기면서 과제를 완성해보라. 혹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휴게실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SNS를 3분 동안 이용하는 등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보상을 연결지어도 좋다. 일을 할 때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번민을 기록해뒀다가 하루가 끝난 후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이런 고민거리들을 따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데는 어쨌든 상당한 자제력이 요구된다. 부정적인 산만함을 이겨내고 일에 집중하려면 에너지와 정신적 역량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심리학자 로이 바이마우스터는 의지력의 재발견을 지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내고자 수백 가지 실험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자제력이란 유전되거나 고정된 형질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발견했다. 바우마우스터는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전략을 제시한다. 그중 한 가지는 얼핏 자제력과 관계없어 보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올바른 자세 잡기, 건성으로 응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제대로 네라고 대답하기, 자기 전에 반드시 치실을 하기 등이다. 이를 통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의지력이 강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단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고 나면 별다른 노력이나 생각 없이도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고 여기서 아낀 에너지를 더 많은 자제력이 필요한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 조종 모드로 처리하는 일은 의식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일과 달리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중간 규칙이 변해서 계속 집중해야 하는 전략 게임을 즐기거나 줄거리를 따라잡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오디오북을 듣는 것과 같은 오락 활동 또한 자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도 집중력과 자제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제력을 키운다 해도 자제력이란 애초에 한정된 자원이므로 다른 전략을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두 연구자 킴벌리 엘르바우와 앤드루 해커슨 박사는 업무 중 의식해서 해야 하는 활동과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번갈아 가며 처리할 경우 창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육체적 활동에 비유하자면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중간중간에 여러 번의 단거리 경주를 뛰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직과학이라는 저널에 실린 이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단순 제조 라인의 업무, 복사하기, 단순 청소, 단순 유지 보수, 분류 및 조립, 단순 서비스 업무 등이 무의식적 업무로 정의된다. 이와 반대로 문제 해결이나 발명 등과 연관된 핵심 과제나
창의력이 요구되는 과제는 의식적 업무에 속한다. 의식적 업무에서 무의식적 업무로 전환하면 우리 뇌는 이완된 상태에서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다음번 의식적 업무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사람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각기 다른데 이 시간의 길이는 하루 중에서 변할 수 있다. 자신의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시간을 기록해두면 의식적 업무와 무의식적 업무를 전환하는 스케줄을 짤 때 유용하다. 타이머를 이용해서 에너지 수준의 변동 시간을 미리 파악해두면 탈진과 시간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언급한 관찰과 훈련 과정을 들으면서 당신은 창의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슨 과학자나 운동선수라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다. 어떤 일에서 탁월함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관찰과 정련, 적응과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저명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자제력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기 바란다. 저는 소설 쓰기 모드에 돌입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서 6시간 동안 작업을 합니다. 오후에는 10km 달리기나 1500m 수영을 한 다음 책을 읽거나 음악을 감상하지요.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들고요. 이런 루틴을 변화 없이 매일 지속합니다. 반복 자체가 중요합니다. 반복은 일종의 최면이니까요. 제 자신의 깊은 내면에 접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겁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 반복적 생활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이 요구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장편 소설을 쓴다는 건 생존 훈련과도 같습니다. 예술적 감성만큼 체력이 절실한 일이지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집중력을 단련하고 창의적 에너지를 모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치 농구선수가 상대팀을 응원하는 관중의 함성 속에서도 자유투를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처럼 말이다. 차단과 집중으로 잠재력을 깨우는 비결. 스콧 벨스키. 어도비의 커뮤니티 부분 부사장 겸 창작자들을 위한 선도적 온라인 플랫폼 비헨지의 공동 창립자 겸 대표. 그는 퍼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가장 창의적인 비즈니스 인물 100인의 이름을 올렸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실현됐을까를 펴냈다. 회의나 수업이 끝나고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가? 줄을 서서 기다릴 때는 어떤가? 예전에는 이런 짜투리 시간을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물결에 합류해 자신이 아닌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기에 바쁘다. 우리는 이런 행위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거의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난리인가? 휴대폰을 체크하든지 아니면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하든지 어쨌든 시간이 흐르는 건 다 똑같지 않나? 이러나 저러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일단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는 완전히 포로 상태가 된다. 전자기기를 이용해 타인과 소통하거나 웹사이트 상태를 체크하는 등의 의도적 행위는 특정한 그리고 대개는 만족감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짜투리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가 훨씬 불명확한 행위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명확한 목적도 없이 단지 눈과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순간에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세상과 연결되는 의도적 행위의 반대편을 경험해 보는 것.
즉 커뮤니케이션의 물결에서 벗어나 현재의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해 보는 것은 창의적 인간으로서 행복과 성과를 얻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시인이자 예술가인 줄리아 캐머런의 말처럼 우물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한쪽에서 오는 자극을 차단해야 다른 쪽에서 오는 자극을 느낄 수 있다. 오래전 아직 학생이었던 시절에 나는 버몬트에서 산악스쿨이라는 한 학기짜리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은 황야에서 홀로 사흘 동안 여정을 완수해야 한다. 방수 시트와 생필품만 받은 채로 그린 마운틴의 야영지로 보내지는데 규칙은 간단했다. 음악 금지, 전자기기 금지, 동행 금지. 홀로 보냈던 첫날은 엄청나게 지루했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말을 걸 사람도 읽을 거리나 볼 거리도 없었다. 그냥 마음을 비운 채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다. 평생 의지해왔던 끊임없는 외부 자극이 갑자기 뚝 끊겨버렸고 나는 대체 뭘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둘째 날 뭔가 변화가 느껴졌다. 불현듯 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4월 초 고요하게 내리는 눈, 수백 년 된 나무의 위험, 이런 주변 환경에 눈뜨게 되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홀로 보낸 여정에서 깨닫게 된 것은 전자기기와의 접속을 끊은 상태가 되자 내 창의력과 상상력이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 세상을 인식하고 우리 마음이 지닌 잠재력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보다 장기 계획 수립으로 유명한 디지털 시대의 경영자는 없을 것이다. 아마존 초창기 미래에 대한 구상이 아마 가장 중요했을 그 시기에 베조스는 월요일과 목요일 일정을 완전히 비워두곤 했다. 그는 회의로 점철된 전형적인 CEO의 일정을 따르는 대신 단지 탐색하고 배우고 생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회사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돌아보거나 평소에는 잘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을 처리했다. 베조스는 와이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거나 제 스스로 미팅을 잡아요. 정기 스케줄에는 없던 일정이었죠. 이렇듯 계획되지 않는 시간을 따로 비워두고 현재의 시간에 전적으로 투자하여 자신이 이끄는 팀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봤던 경험은 아마존의 장기 비전을 가다듬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무작정 탐색하거나 기분대로 따르거나 크게 생각할 여유를 좀처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야말로 끊임없는 접속의 시대에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베조스처럼 자신을 위해 하루 온종일을 할애할 수 없다고 해도 일주일 중 단 며칠만이라도 아침 한두 시간 동안 세상과의 접속을 끊은 채 자기만의 시간을 따로 확보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일과 삶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때도 있다. 컨퍼런스에서 커피를 마시러 줄을 섰다가 만난 사람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몇 달 뒤 그 만남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첫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혹은 콘서트에서 옆에 앉아 잡담을 나누던 사람이 당신의 최대 고객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네일숍에서 우연히 옆에 앉게 된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개팅을 주선하고 그 결과 결혼이 성사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아내를 만났다. 다행스럽게도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만남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창작물과 깨달음이 우연의 산물인지
나는 이 점에 끊임없이 놀라고 그 앞에서 겸허함을 느낀다. 물론 이런 우연한 기회가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일까? 우리 손에 들린 전자기기에 정신을 쏟는 동안 모든 변화의 순간과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을 지닌 우연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다. 경험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보통 그 경계면에서 발견된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된 성과가 무대 위 발표와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네일숍을 방문한 보상이 매니큐어보다 훨씬 더 대단할 것일 수도 있다. 우연의 힘을 중시하는 순간 곧바로 그 힘이 발휘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줄을 설 때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 당신의 스마트폰을 주머니 속에 그대로 둬보라. 모든 우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예기치 못했던 가치에 주목하라. 우연을 불러들이는 루틴을 발전시켜보라. 집중력을 유지하고 창조에 필요한 신성한 정신을 보존하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궁극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일.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이 과제는 오직 지금과 여기를 잘 활용해야만 실현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속하는 시간을 오롯이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대체해야 한다. 끊임없는 접속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를 알아라. 늘 타인에게 집중하면서 정보와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가는 자신의 마음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접속의 원인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라. 일종의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전자기기를 들여다보곤 한다. 현재를 회피하게 만드는 불안감의 정체에 더욱 집중하라. 기존의 모습을 계속 염려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하루 중 외부 자극이 없는 시간을 확보하라. 그 시간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동안에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두세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라. 사색과 계획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고 자신이 배운 바를 소화하는 계기로 삼아라.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직감에도 귀를 기울여라. 아무리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해도 다수의 목소리로 인해 스스로 설득당하지 말아라. 그 무엇에도 자신의 직감보다 더 큰 힘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우연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둬라. 사람, 아이디어 또는 깨달음을 주는 실수와의 연결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온전히 몸담고 있어야만 운과 세상의 신비가 제대로 마법을 부릴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의 관리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당신의 내면과 주변에 위치한 잠재력이란 자원은 당신이 그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법을 개발해야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기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의 힘을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네, 지금까지 부키 출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 일부 챕터를 낭독해봤습니다. 낭낭서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